서실장의 더전 실무 톡톡 결산편 이번에는 외화 평가와 관련된 자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외화 자산이나 부채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역시 합계잔액 시산표를 들어가서 외화 자산이나 외화 부채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외화 외상 매출금이 있지만 잔액은 없고요. 외화 예금의 잔액이 있습니다. 자, 수출하는 경우에 외화 획득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수출하면서 외화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발생했겠고요. 자, 그러면 하면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평가 작업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할 때 외화 외상 매출금이 생겼겠죠? 자, 그러면 외화 외상 매출금이 처음에 발생한 것은 자, 저는 9월 30일 날 수출을 하면서 수출 대금에 대해서 외화 외상 매출금으로 설정을 했는데 자, 이 외화 외상 매출금으로 계상을 한 금액은 수출하는 선적일을 기준으로 해서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해서 외화 외상 매출금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저는 9월 30일인데요. 수출하는 날 외화 외상 매출금을 설정을 해놨는데 이 돈이 실제로 입금된 날이 있겠죠. 자, 선수금을 받았다면 미리 받은 걸 선수금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9월 30일 선적일 이후에 돈을 받는 조건이었다면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외화 외상 매출금이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화 통장을 보면서 입금 처리를 하는데 저는 지금 9월 30날 외화 외상 매출금이 생겼고 그리고 자, 이 돈이 10월 2일 날 입금이 되었습니다. 자, 10월 2일 날 입금이 되었는데 입금이 될 때 외화 외상 매출금은 수출하는 시점에서 환율이 1,200원씩 적용이 돼서 1,200원으로 외화 외상 매출금을 10,000달러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었는데요. 실제로 돈 들어올 때는 환율이 떨어져서 1,100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통장에 돈 들어오는 이 시점에서는 1,100원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외화 외상 매출금 잔액은 정리가 돼서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통장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환가율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외화 예금을 들어오게 될 텐데 자, 이때 1,100원씩 계산했으니까 통장에는 1,100만 원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100만 원만큼 차이가 생기죠. 자, 환율이 떨어짐으로 해서 예금이 그만큼 적게 들어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외환 차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환 차손은 기중에 외화 외상 매출금이 회수되면서 외환 차손이라는 계정을 썼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산을 하는 시점에서는 외화 예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말 결산한다면 지금 장부상에 1,1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1,100원으로 설정된 금액이 더 높아졌는지 떨어졌는지 아니면 떨어졌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저희가 환율을 확인하는 곳은 저희가 어디라고 했었죠? 서울 외국환 중개소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외국환 중개소를 들어가서 자, 결산을 하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회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미화는 미달러는 매매 기준율을 적용하고 미화나 위안화가 아니면 제정된 매매 기준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정 환율이라고 하는데요. 기준 환율, 제정 환율이라고도 표시를 하긴 하지만 정확한 명칭으로 본다면 미 달러는 매매 기준율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위안화나 미 달러화를 제외한 나머지 환율들은 제정된 매매 기준율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환율이 1170.40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자, 이 금액을 결산에 반영한다라고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장부상의 외화 예금이 1,100원으로 계산을 해서 10,000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유를 하고 있는데 12월 31일 시점을 봤더니 환율이 1170.40이 됐습니다. 그러면 똑같은데 곱하기 1170.40 곱하기 10,000달러를 한 금액이 외화 예금으로 있어야죠. 그러면 결국은 70.40만큼 70.40만큼 10,000달러 값이 증가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할 때 분계는 차변에 외화 예금이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죠. 70.40만큼. 자, 그러니까 70만 4천 원만큼이 외화 예금이 늘어나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대변 계정이 외화 환산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입력을 해보면 12월 31일 날 차변에는 외화 예금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평가를 해 놓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외화 예금이 증가가 됐는데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외환차익이나 외환차손은 기중에 외화 예금이나 외화 차입금이 정리가 되는 시점에서는 외환차익, 차손이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외화 예금이나 외화 자산이나 또는 외화 차입금 같은 내역이 결산 때까지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서 환율에 대한 차익을 정리하겠다라고 할 때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 계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면서 가지고 있는 차익은 결산하는 시점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라서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은 결산 때 사용하는 계정이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외화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도록은 하고 있는데요. 법인 세무조정에서는 이렇게 평가한 값은 실질적으로는 자산의 가치만 증가를 시키거나 감소를 시켰지 실질적인 외화 변동은 없기 때문에 법인 조정을 하면서 외화에 대한 세무 조정이 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 따라서는 외환 차익, 외환 차손에 대한 부분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반영을 하고 세무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 회계에서는 환율에 대한 내역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일단 환산 이익이나 환산 손실은 외화 보유 자산에 대한 또는 외화 보유 차익금 부채에 대한 내역을 환차익으로 인해서 정리할 때 쓰는 계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정리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없고요. 금액을 계산해서 차변과 대변에 각각 분계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율에 대한 내역 정리하시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